자, 기출문제로 실력 꽉 잡기 한번 보자. 자, 1번. 열량과 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를 사용을 해주는 거 맞고요. 물질의 질량이 2배가 된다고 해서 비열이 2배가 되진 않아요.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고, 물질의 특성에 해당이 되고, 질량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열 단위 자체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즉 1kg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이거 1이 아니지, 그냥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가 단위니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니까 1kg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서 질량이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간에 질량당 필요한 에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일정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질량이 2kg이 어떤 물질에 4kg의 열량을 가했더니만 온도가 10도 높아졌다. 선생님이 이거 공식을 써서 풀어주는 거죠. 즉, Q는 cm 델타 T라고 하는 공식을 쓰면 돼요. Q가 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열량, C가 비열, M이 질량, 이 델타 T라고 써주는 게 이게 온도 변화예요. 자, 따라서 자, 가해준 열량이 얼마예요? 4. 4는 비열 모르고 질량이 몇 킬로? 2kg. 온도가 얼마 올라갔대? 10도 올라갔대.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C는 얼마분의? 20분의 4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0.5. 그쵸? 아니 0.5란다. 0.2. 그쵸? 0.2.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표는 질량이 같은 물질 A부터 C에 같은 양의 열을 가하기 전과 후의 온도를 나타냈어요. 자, 똑같은 양의 열을 가했으니까 이제 온도 변화를 보면 되겠죠. A 같은 경우에는 10도가 올라갔고, B는 8도가 올라갔고, 8도가 아니라 18도가 올라갔고, 얘는 13도가 올라갔으니까, 따라서 비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작죠. 따라서 비열이 제일 큰 거는 온도 변화가 작은 A, 그 다음에는 C, 그 다음에는 B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2번. 네, 이렇게 풀어주면은 맞고, 그 다음에 4번. 자, 표는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을 나타냈는데,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온도 변화가 크려면 비열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란 말이에요. 그죠? 온도 변화가 제일 큰 거는 얘 1. 순서대로. 그 다음에는 누구냐? 2. 그 다음에는 3. 4. 5. 이렇게 되겠죠? 순서대로. 그치? 따라서 구리, 철, 모래, 구리, 철, 모래, 콩기름, 물 해서 4번처럼 온도 변화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비열은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이 될 수가 있죠. 맞고, 여름철 한낮에 바닷가에서 바닷물이 모래보다는 더 느리게 뜨거워지죠. 비열이 크니까. 물질의 질량이 모두 같을 때 온도를 10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열량은 구리가 가장 비열이 작으니까 가장 많은 게 아니라 가장 적어야죠. 그렇죠? 비열이 클수록 또 열량이 많이 필요한 거고,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더 적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1번이에요. 그 다음 6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100g인 물과 액체 A를 같은 가열기구로 가열을 했었을 때, 자, 물의 비열이 얼마냐면 1이에요, 물은 기준값이 1이고, 똑같은 열량을 가했는데, 물은 얼마가 올라가냐면 온도가 20도가 올라갔고, A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올라갔어요? 지금 40도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아까 비열하고 같은 질량이었을 때 온도 변화하고 비열하고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라고 했죠. 따라서 얘하고 지금 온도 변화가 몇 대 몇이야? 비율이? 물하고 A의 온도 변화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은 지금 1대 2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비열은 서로 반비례니까
역수의 비례 1분의 1 대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몇 대면? 2대 1. 그러니까 물의 비율이 1이니까 A는 절반이 돼야 되니까 0.5가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이렇게 계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와요. 표는 질량이 같은 액체 A부터 A, B를 같은 가열 기구로 동시에 가열하면서 측정한 온도를 나타냈는데, 자, A 같은 경우에는 20도씨에서 36도씨 됐으니까 16도씨가 올라갔고, 얘는 20도씨에서 28도씨가 됐기 때문에 18도씨가 올라갔어요. 따라서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간 건 누구예요? B. 그러니까 온도가 적게 올라간 누구의 비열이 더 크다? 비열은 A가 B보다 더 큰 거예요. 자, 따라서 질량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은 가열기구로 동시에 가열했으니까 같은 양의 열을 받았을 거란 말이야. 똑같은 양으로.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의 온도 변화는 누가 누구보다 커요? B가 A보다 더 크죠. 잘못 봤다. 8도구나, 이거. 자, 따라서 B열은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죠. 자, 같은 시간에 온도 변화는 A가 B보다 커죠. 맞고. 같은 온도까지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그럼 B열이 큰 게 더 많이 필요한 거니까 누가 더 많아야 돼? A가 비열이 더 크니까 B가 A보다 더 크니까 필요한 열량은 B가 A보다 많다가 맞겠죠. B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양의 열이 필요하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뚝배기에 조리한 음식은 알루미늄 냄비에 조리한 음식보다는 오랫동안 온기가 유지가 된다. 그 이유가 바로 뚝배기 그릇의 비열 자체가 알루미늄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그렇죠? 따라서 알루미늄 냄비의 비열이 뚝배기보다 작은 거고 뚝배기의 비열이 알루미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열이 작으면 빨리 데워지긴 하는데 빨리 식어요. 그만큼. 자, 비열과 관계된 현상이 아닌 것은 자동차의 냉각수에는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물의 비열이 큰 걸 이용해 주는 거 맞고, 전기줄은 겨울에는 팽팽하지만은 여름에는 늘어져 있는 거는 바로 전기줄이 구리로 돼 있고 얘가 뭘 해서 그래요? 팽창을 해서 그런 거지 비열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비열을 이용하려 한 텅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열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온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부피의 변화도 크다. 열팽창은 그렇죠. 온도 변화가 크면 그만큼 많이 늘어나요. 온도가 적게 올라가면 적게 늘어나게 되는 거고, 열팽창 정도는 대체로 고체가 액체보다 큰 게 아니라 보통은 액체가 고체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기체가 좀 더 크게 나타나게 되고요. 따라서 2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11번은 오른쪽 그림은 같은 양의 액체 A하고 B를 담은 플라스크를 뜨거운 물에 넣은 후에 액체의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처음 높이보다 부피가 더 많이 늘어난 건 B예요. 따라서 열 팽창 정도가 누가 더 크다? B가 A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일단은 온도는 서로 같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B의 온도는 A보다 높은 게 아니라 A나 B가 온도는 서로 같을 거예요. 액체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란 소리는 결국에는 이 물하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액체하고 무슨 상태에 도달을 한 거예요?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해 있는 거고, B가 A보다 열팽창 정도가 큰 건 맞고요. 둘 다 온도는 올라갔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둘 다 활발해지는 거는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그린 가하고 나는 종이와 알루미늄 박을 붙인 후에 종이가 바깥쪽으로 가도록 접어 가열했었을 때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가열하고 나서 변화를 보니까 누가 더 많이 휘었어요? 지금 많이 휜 게 지금 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쭉 보면은 더 많이 휜 게
알루미늄 박이 더 많이 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팽창 정도가 알루미늄 박이 더 크기 때문에 많이 휜 거죠. 따라서 부피가 더 커졌을 거고, 열팽창 정도는 알루미늄이 더 크고, 알루미늄 박 입자의 크기가 커진 게 아니라 열팽창을 한다는 거는 입자 간 거리가 멀어졌다는 소리예요. 물질에 열을 가하면 팽창하는 정도는 다 다르고, 접는 방향을 반대로 하고 가열을 하면은, 그렇죠, 휘어지는 방향도 달라지겠죠. 안쪽으로 휘겠지 이번에는. 네, 그래서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 보자. 열팽창을 이용하는 예로 옳은 것은 찜질팩 안에 물을 넣어서 사용을 해주는 건 비열이 큰 거를 이용을 해주는 성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 거는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둘의 열팽창 정도가 같음을 이용을 해주는 거고요. 냄비의 손잡이를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는 열 전도율이 낮은 물질을 이용을 해주는 거고, 예, 다리나 철로의 중간에 틈을 두어서 얘가 늘어나면 이렇게 붙고, 예, 그 다음에는 예, 수축하면 벌어지게 되면서 예, 파손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는 열팽창이 맞아요.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서로 다른 금속 A하고 B를 붙여서 만든 바이메탈의 모습인데, 지금 열팽창 정도가 A가 B보다 더 크대요. 그럼 A가 더 많이 늘어나고 B가 적게 늘어날 테니까 적게 늘어나는 쪽으로 휘어야 되니까 디귿 쪽으로 휘어지겠죠. 그러면 가열하면 디귿 쪽으로, 냉각하게 되면은 얘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위로 기역 쪽으로. 따라서 가열을 하면은 디귿, 냉각을 하면 기역이 되겠죠. 얘가 가열, 기역은 냉각.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은 그림은 바이메탈을 이용한 화재 경보기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얘가 만약에 불이 나서 뜨거워지면은 구리가 철보다 늘어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돼야지 여기 닿아서 전류가 흘러서 벨이 울릴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열팽창 정도는 구리가 철보다 크고, 불이 나면은 바이메탈은 아래쪽으로 휘고요. 바이메탈은 화재 경보기에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전류가 흘렀다 흐르지 않았다를 반복을 하게 되면서 예, 바로 화재 경보를 울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질량이 같은 액체 A하고 B를 접촉했었을 때 두 액체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래요. 자, 계속 나오지? 질량이 같대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온도 변화가 80에서 30이 됐기 때문에 50도씨만큼 변했고,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에서 30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20도씨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질량이 똑같으면 온도 변화하고 비열하고 서로 어떻게 된다?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온도 변화비 몇 대 몇? 5대 2. 그러면은 비열비는 5분의 1 대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대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대 5. 4번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17번은 그림은 두 금속 A하고 B를 가열을 해줄 때 온도에 따른 전체 길이 변화를 봤더니만 A가 B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A의 열팽창 정도가 B보다 더 크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A는 B보다 열팽창 정도가 크고, A와 B로 만든 바이메탈의 온도를 높이면 A하고 B가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열팽창 정도가 A가 더 크니까 얘가 어디로 휘겠습니까? 아래쪽인 B 쪽으로 휘어지게 될 거고요. 온도를 낮추면은 많이 늘어나는 애가 더 많이 수축하니까 거꾸로 반대편으로 휘어요. 따라서 A 쪽으로 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지면은 덜 늘어나는 쪽으로 휘어지고, 그 다음에 차가워지면은 더 많이 늘어나는 애 쪽으로 휘어지게 돼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보자. 그림은 질량이 같은 액체 A부터 C에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냈는데 지금 온도 변화가 누가 제일 커요? A, B, C예요. 그럼 온도 변화가 클수록 비열이 작기 때문에 비열은 순서대로 누가 제일 큽니까? 온도 변화가 제일 작은 C, B, A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5도부터 시작해서 C는 5도가 올라갔고 B는 얼마나 올라갔어요? 10도가 올라갔고 A 같은 경우에는 15도가 올라갔다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같은 질량일 경우에 비열의 B는 온도 변화하고 반비례라고 그랬죠. 그러면 온도 변화는 비열의 반비례할 거고 따라서 얘는 15분의 1대 10분의 1대 5분의 1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율 셋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니? 30이죠. 그래서 30을 다 곱해주면 2대 3대 6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셋의 비열 B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여름철 낮하고 밤에 바닷물과 모래사장의 온도를 나타냈는데, 자, 낮 시간에는 어디가 높아요? 모래사장이 높고, 밤 시간에는 바닷물이 좀 더 높아요. 즉,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까닭은 바로 물의 비열이 물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죠? 이와 관련된 물의 특징은 결국에는 비열이 크죠. 그죠?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도 비열이 되게 커요. 따라서 물은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네,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그림은 플라스크에 부피가 같은 4종류의 액체를 넣고 뜨거운 물에 담았을 때 액체 높이 변화를 봤는데 액체의 높이가 많이 늘어난 거일수록 열 팽창이 잘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얘가 제일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 둘,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부피는 모두 커졌고 부피 변화가 정도는 에탄올, 식용유, 글리세린, 물 이 순서대로 커졌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에탄올이고 제일 작은 게 물일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 일단 다 부피가 늘어났지, 그렇지? 따라서 액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 물질마다 열 팽창 정도가 어떻다? 모두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다 다르게 나타났으니까. 다음에 4번. 그림은 여름하고 겨울철에 전봇대, 이게 전봇대냐? 송전탑이지. 자, 전봇대 사이에 전선 모양을 나타냈는데, 여름에는 날씨가 뜨거워서 전선이 열팽창해서 늘어나는 거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니까 수축해서 팽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체가 열을 받으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고? 멀어지고, 부피가 커지는 열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원리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들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이 철로 돼 있거든요. 에펠이라고 하는 그 철강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여름이 되면 에펠탑 높이가 높아져요. 겨울이 되면 좀 더 줄어들고. 왜? 열팽창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는 철길의 이음매가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 되면 좀 더 넓어지고 여름이 되면 좁아지기 때문에
기차를 타보면 언제가 좀 더 시끄러워요? 겨울이 좀 더 시끄러워요. 여름이 좀 더 조용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금속의 열 팽창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죠. 그렇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